그날 공원에 CCTV가 있었어. 제인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세리는 말문이 막혔다. 방 안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유경은 무심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전형 CCTV. 정자 지붕에 설치된 거 각도에 따라 회전하니까 타이밍만 맞으면 찍혔을 거야. 제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 시간 전 자영은 제인을 불렀다. 그리고 세리의 악행을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협박을 받은 사실도 같이 이야기했다. 제인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당시 상황만큼을 또렷이 봤다는 자영의 말에 제인은 즉시 행동을 시작했다. 세리의 악행을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해. 자영의 말이 제인의 귓가에 맴돌았다. 난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어. 공원관리소에 직접 전화한 제인.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고 장면입니다. 공공 CCTV 영상 열람 허가 요청드립니다. 구청 CCTV 열람실. 모니터 앞에 앉은 제인과 담당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시간을 되짚어가며 각도별로 회전한 영상을 검토했다. 처음엔 흐릿했고 두 번째도 멀리 잡힌 실루엣뿐이었지만 세 번째 회전. 카메라가 공원 계단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잠깐 멈춰요. 거기서 재생해봐요. 제인이 입을 열었다. 화면 속 흰 셔츠를 입은 황기만. 그 앞에 검은 원피스 차림의 강세리. 두 사람은 날카로운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다음 순간 강세리의 손이 분명히 앞으로 뻗었다. 황기만의 몸이 뒤로 밀리며 중심을 잃었고 그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움찔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실루엣. 그건 바로 계단 위편에 있던 최자영이었다. 제인의 숨이 멎을 듯 멈췄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제인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경찰에 바로 알리자. 그 시각 강세리는 한가롭게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유리잔, 사르륵 녹는 아이스 큐브, 그녀의 표정엔 여유가 묻어 있었고 마치 그날의 일은 그냥 흘러가 줄 거라 믿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강세리 씨 되시죠? 공원 낙상사고 관련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요.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주시겠어요? 네.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고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실. 경찰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CCTV 화면을 틀었다. 이 영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걸 잡으려고. 수사관은 고개를 젓고 파일을 넘겼다.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굴러 떨어진 후 피가 흐르는 장면이 있고요. 해당 장면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목격자요? 강세리의 눈이 커졌다. 누가 봤다고요? 그때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왔다. 공원 인근 놀이터 쪽에 있던 시민 진술 확보됐습니다. 사고 순간을 봤다고 합니다. 아이와 산책 중이었다고 해요. 정자 지붕 쪽 CCTV에도 실루엣 확인됐습니다. 강세리의 호흡이 빨라졌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세리는 거실 소파에 등을 묻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보여준 그 CCTV 장면, 그건 너무도 분명하게 그녀가 밀고 있는 장면이었다. 아무리 억지를 써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손은 누가 봐도 붙잡는 손이 아니라 밀어내는 손이었다. 붙잡으려 했어요. 조사실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수사관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목격자가 또 있다는 말에 그녀가 받은 충격은 단순히 법적 위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 황기만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최자영은 치매 환자에 불과하다 믿었지만 그 둘의 존재보다 무서운 건 카메라였다. 그 시각 제인은 병원 근처에서 유경을 만나고 있었다. 유경의 손엔 병원 측에서 받은 진료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고 제인은 다시 한번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비닐에 넣고 있었다. 국과수 감식 의뢰는 마쳤어. 피 묻은 손수건, 황기만 혈액과 일치 여부 확인까지 최소 이틀은 걸릴 거야. 유경이 침착하게 설명하자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개는 확보한 셈이야. 하나는 자영 엄마의 증언, 하나는 CCTV. 거기에 이 손수건까지 들어가면 어떻게든 강세리의 거짓말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유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눈동자엔 맹렬한 불안이 깔려 있었고 미간엔 지워지지 않는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확신하지는 못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목소리는 과거의 당당한 강세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도 평소처럼 카페에 나가려 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온한 일상을 연기해야만 자신은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을 마주쳤다. 강세리 씨 맞으시죠?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입니다.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요? 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경찰은 강세리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감았다. 그 소식을 들은 황기찬은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면회는 불가능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회의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정호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기찬씨, 혹시 그날 CCTV 얘기 들었어요? 무슨 CCTV? 공원 쪽에 있던 회전형 카메라의 사고 장면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경찰에 넘어갔다고. 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동안 자신이 조작하고 덮었던 일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제이는 조용히 경찰서 로비에 앉아 있었다. 조사실에서 강세리에 대한 1차 진술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다가와 그녀를 호출했다. 제인씨, 참고인 진술 다시 정리하러 오셨죠? 네, 오늘 영상 복사본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영상엔 사고 장면과 직후 어머니가 현장에서 반응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복사했고 곧 수사보고서 초안에 첨부되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강세리 씨가 조사받은 직후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 중입니다. 제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항상 그래요.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증거 나오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죠. 한편 강세리는 유치장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느렸고 침묵은 유리창처럼 깨질 듯 팽팽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돌이킬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너무 과했나. 그냥 무시하고 나왔으면 하니 기만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강세리는 황기만이 던졌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지호 아빠 누구야? 그 말은 그녀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었다. 입막음을 위해 그의 입을 닫으려 했고 그걸 치매 노인이 봤다. 심지어 카메라까지 있었고 지금은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내가 정말 끝장나버린 걸까? 며칠 후 국과수에서 손수건 혈흔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경찰 수사관은 서류를 받아든 채 보고서를 읽었다. 황기만의 혈흔 100% 일치. 타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음. 세척 흔적과 혈액량을 고려할 때 사고 직후 닦은 흔적으로 판단됨. 그 보고서의 의미는 명확했다. 강세리가 사건 현장에서 피를 닦으려 했고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증거인멸 시도야. 같은 시각 황기만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에선 의료진들이 그의 생체 반응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심박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고 의식 반응 검사에도 미세한 반응이 나타났다. 선생님, 손가락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의사는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유경과 제이는 급히 병실로 달려왔다. 숙자와 나라도 도착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기만 아엄마야, 내가 이렇게 되다니. 잠시 후 기만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떠졌다. 처음엔 흐릿했고 초점이 없었지만 잠시 후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만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기만의 입술이 조금 더 벌어졌다. 세리 그년이 날 밀었어. 제이는 곧장 경찰에 연락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고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 절차를 가속화시켰고 검찰은 곧 살인미수 혐의 정식 기소 절차에 돌입했다. 강세리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원 앞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YL그룹 후계자 내연녀, 가정폭력, 비자금 의혹 모든 키워드가 그녀의 이름과 함께 엮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의 집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YL 강세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공원 CCTV와 피해자 진술, 증거인멸 시도까지 포착돼 도윤은 조용히 뉴스 자막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다음은 황기찬이다. 재판 당일 강세리는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공허했고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간단히 눈을 마주친 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방청석 첫 줄에 앉아있는 제인이었다. 제인의 옆엔 유경 그리고 자영이 있었다. 자영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선명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난 널 봤어. 강세리는 시선을 피했다. 이젠 어떤 핑계도 어떤 방어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검사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감정 다툼 중 계단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이가 있었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손수건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을 담은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붙잡으려다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감정 충돌은 있었지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양측의 공방 현장 CCTV 재생 국과수 감정서 낭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자영은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강세리 씨가 황기만 씨를 손으로 밀었어요. 그건 헛것이 아니에요. 전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말짱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법정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판결일. 강세리는 법정에 다시 섰고 재판부는 짧지만 단호하게 판시했다. 피고 강세리에게 살인미수죄 및 증거인멸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 어떤 비명도 항의도 없었다. 단지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날 저녁 황기찬은 뉴스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강세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은 온갖 방송과 포털에 도배되어 있었다.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박지수님이 보낸 메시지 기찬. 상무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기찬은 손가락을 멈췄다. 박지수. 그 이름은 YL 내부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던 과거 세리의 커넥션이자 지금은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인물이었다. 기찬은 깨달았다. 이제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그 시각 제인은 침대맡에 앉아 자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잘했어. 자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내가 해낸 거야 맞지? 응. 우리가 해냈어. 자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